반갑습니다, 여러분. 섭외현장지원팀의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공법준수편 아파트 광랜 작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MDF, IDF 작업 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아파트 구성도, MDF, IDF 작업 시 이제 공법준수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템블럭 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아파트입니다.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해당되겠죠. 통합 IDF는 1층 또는 2층, L2 위치는 이제 보통 라인 중간이나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 내에 지어진 일부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층에 이제 통합 IDF 이제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담당 지역 변경으로 이제 L2 찾기가 수월하지 않다면은 아파트 특이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지역에 있는 매니저분들께서 실장님께 이제 정보를 알려드렸다면은 실장님께서 이제 그 정보를 모아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실장님께 물어봐 주시게 되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이제 전세대 포설 아파트. 전세대 포설 아파트는 전화 사용만 고려되던 시절에 이제 아파트들에 대해 세대별 인터넷 제공을 위한 보강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세대 포설 아파트 층간 IDF 위치는 주로 이제 3개, 4개 층마다 하나씩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찾는 건 그닥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다음은 외벽 관로 아파트입니다. 외벽 관로는 건물 내부 통신 관로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기에 외벽으로 케이블 공사를 해놓은 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외벽 관로 아파트는 설치 시에 안전에 매우 유의를 해주셔야겠죠. MDF, IDF의 참고 사진입니다. 아파트 통신실에 해당하는 사진이 있고요. 이제 아파트 동별 통합 IDF 참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층별 IDF. 이 부분은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이제 네, 불가피하게 광랜 부위로 개통을 해야 되는 단지에 해당이 되겠죠. 네, 다음 공법 준수 사항입니다. MDF 또는 IDF 원템 블럭에 연결을 하고 이렇게 가입번호 기재를 해놓은 네임 타일을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바쁘게 작업을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인터넷 가입번호를 기재를 해 놓으시고, 원템 블럭에 작업을 해 주신 다음 그 기재를 해 놓은 네임 타일을 부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입번호 기재한 네임 타일을 부착시키는 이유는 빠른 장애 조치,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기재를 해 놓는 것이니까 꼭 잊지 말고 부착을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IDF 작업 사진이죠. 네, 원탄 블럭 연결 후에는 꼭 잔선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매니저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원템 블럭이 헐거울 경우, 보강 공사가 필요한데 꼭 IDF 보강 공사 요청을 해주시고, 절대 신용카드, 칼, 플라스틱 조각,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후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골탕 먹이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모듈러 임팩트, 임팩트 툴인데 꼭 임팩트 툴 또는 탈피기 끝부분을 사용을 해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상에서의 작업은 속도 저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잔선 제거까지 했는데. 네, 100메가가 아니라 500메가 상품을 썼을 경우에 속도 저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사진에서 차이점은 뭘까요? 두 사진의 차이점. 네, 차이점도 차이점인데, 네, 이 부분 잔선 제거 안 했습니다. 네, 꼭 해줘야 되겠죠. 차이점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사진 처음 보자마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꼬인 부분, 꼬인 횟수의 차이가 좀 있죠. 이 사진들에 대한 공통점, 이 가운데 사진은 아까 봤던 사진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꼬인 부분이 풀려져 있는 길이가 너무 깁니다. 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원템 블럭에 체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체결을 이제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 꼬인 부분을 풀지 않고 이제 그 꼬여 있는 채로 이 원템 블럭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체결을 시켜주시는, 이 푸는 게 귀찮기 때문에 꼬인 채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더넷 통신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 왜죠? 네. 간단하게, 간단치는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케이블을 왜 꼬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특성이 있는데요. 임피던스, 이제 저항의 개념이기는 한데 이 특성을 이제 목적에 맞게 상호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예, 기준을 정하고 이 특성이 일치를 해야만 통신이 됩니다. 아마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피커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일단 스피커는 8옴, 일반 회로는 50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동축 케이블 75옴입니다. 이더넷의 특성 임피던스는 100옴 정도이고요. 네, 이런 특성 기준에 따라서 케이블 길이, 감쇄량, UTP 같은 경우에 허용 길이가 100에서 120m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매칭에 따른 반사 손실, 그리고 이제 누화, 전기가 세면 누전이라고 하잖아요. 통신이 세면은 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꼬임이 풀리게 되면은 이 부분 손실도 많이 생기고 통신도 많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임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기준에 따른 UTP 임피던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UTP 임피던스는 100옴이라고 이제 나온 그런 부분이고요. 꼬다 말고 뜬금없이 무슨 임피던스는 뭐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걸 또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복잡하시죠? 다른 건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꼬임을 길게 풀어놓은 채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100메가는 운 좋게 잘 될 수도 있을 테지만 이 기가 서비스, 슬림 포함 기가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규격 카테고리 5E의 경우 IE 트리플, 일렉트리컬, 전기, 일렉트로닉스 전자, 엔지니어 기술자, 인스티튜트 협회죠. 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이더넷 802.3, i 트리플 802.3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은 꼬임에 풀려져 있는 길이는 10mm 이하가 되도록 돼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텐에 이런 걸 찝을 때도 최대한 1cm가 넘지 않게, RJ도 마찬가지입니다. RJ를 제작을 할 때도 풀린 길이가 1mm가 넘지 않도록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아울렛이라고 하죠. 키스톤 잭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풀어놓고 설치가 돼 있으면은 여기다 꼽으면은 됐다 안 됐다 100메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대로 된 통신이 될 리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거, 공법 MDF나 IDF 작업 시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작업하기 전에 미리 네임 타입의 가입 번호를 먼저 기재를 해 놓고서 제작을 하고 바로 장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 중에 원템 블럭이 벌어져 있는 개소 등이 있을 때는 꼭 실장님께 보강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월마다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회의 안건으로 공론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작업하다 보면 가입 번호 기재하는 걸 깜빡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작업 전에 미리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웜템 블럭 체결 시에는 허용된 홍보 이외의 것으로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텐, MDF나 IDF 원텐 블록 후에 항상 작업회 잔선 제거 꼭 해주시고요. 요 바로 직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꼬임이 풀린 길이가 10mm 이상이 되면은 안 되기도 하고, 원텐 블럭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개소라면은 주변 작업하다가 걸려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잔선 제거는 필히 꼭 마무리를 하실 때 잔선 제거를 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FTTH, HFC 공급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